44세의 이케르 카시야스는 월드컵 우승자이자 챔피언스 리그의 전설,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인 밤들 뒤에 있던 침착한 얼굴로 기억되는 축구계의 조용한 거인 중 한 명이다. 대중에게 그는 충성심, 품위, 그리고 침묵 그 자체였다. 그러나 트로피와 주장, 완장 뒤에는 설명되지 않은 순간들이 존재했다. 갑작스러운 벤치행, 아무 예고 없이 닫힌 문들, 그리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던 라커룸 속 시선들. 수년 동안 카시야스는 대립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제 수십 년간의 절제를 지나 그는 말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5개의 이름을 공개한다. 말하기로 한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수년 동안 인터뷰에서는 질문이 그를 따라다녔고 헤드라인에서는 암시들이 드러났으며 옛 동료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기억들을 꺼내놓았다. 그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피했고 그대로 지나갔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다시 열어젖히는 법이다. 최근의 한 성찰적인 대화에서 용서가 그의 여정의 일부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어떤 것들은 그는 마침내 인정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침묵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났다. 그의 고통을 만들어낸 5사람이 있으며 그들을 그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5번. 에두아르도 인다. 갈등은 경기장에서도 라커룸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미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저명한 스포츠 기자 에두아르도 인다는 카시야스의 커리어에서 가장 취약했던 시기 중 하나에 그의 충성심을 반복해서 문제 삼았다. 텔레비전 토론과 신문 칼럼에서 그는 골키퍼로서 카시야스가 클럽 내부에서 지니던 영향력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고 암시했다. 그 말들은 사실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곧 이야기는 경기력에서 의혹으로 옮겨갔다. 산티아고 베르나부에서 열린 홈경기 도중 분위기는 달라졌다. 그의 모든 터치마다 야유가 따라붙었다. 관중석에서는 그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구호가 터져나왔다.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주장이 아니다. 경기 후 반응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카시야스는 차분하게 답했다. 팬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수년이 지난 뒤 그는 그 시기를 조용한 씁쓸함 속에서 되돌아보게 된다. 의견이 판결이 되어버리면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인다는 정정 보도를 한 적도 자신의 입장을 누그러뜨린 적도 없었다. 영향력 있는 한 목소리에 의해 대중의 신뢰가 무너질 때 과연 용서는 정말로 뒤따를 수 있을까? 4번. 조제 무리뉴 이케르 카시야스와 조제 무리뉴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고통스러울 만큼 차가웠다. 무리뉴가 부임하면서 라커룸 내부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고 충성심은 침묵으로 측정되었다. 오랜 기간 주장을 맡아왔던 카시야스는 어느 순간 경기력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 때문에 의심받는 존재가 되었다. 전환점은 조용히 찾아왔다. 한 경기, 그리고 또 한 경기에서 카시야스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벤치에 남겨졌다. 카메라는 그의 차분한 표정을 포착했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혼란을 기억하고 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인정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무리뉴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규율이 역사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시스템보다 크지 않다.
감독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카시아스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것은 주전 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신뢰를 잃은 것이었다. 수년간의 헌신, 트로피, 그리고 리더십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무리뉴는 앞으로 나아갔고 트로피는 들어 올려졌으며 클럽은 계속 전진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았다. 존중이 침묵으로 대체되고 말 한마디 없이 리더십이 박탈될 때 과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3번 디에고 로페스 긴장은 전통적인 의미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체에서 시작되었다. 디에고 로페스가 합류했을 때 메시지는 미묘하지만 분명했다. 그는 신뢰를 받았다. 그는 선택되었다. 그리고 클럽의 주장자 상징이었던 카시아스는 조용히 한쪽으로 밀려났다. 훈련 세션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압박으로 점점 더 무거워졌다. 로페스는 경기마다 출전했고 카시아스는 벤치에서 지켜보며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한 채 박수를 보냈다. 나는 매일 내 일을 했습니다. 카시아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하지만 노력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인 대립도 거친 말다툼도 없었다. 갈등은 시선 속에, 침묵 속에, 그리고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두 사람 사이에 점점 벌어지는 거리 속에 존재했다. 가장 깊이 배인 것은 자리를 잃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당연해졌는지였다. 벤치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영구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로페스는 그 상황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도 존중이나 연대의 말을 건넨 적도 없었다. 카시아스에게 그것은 경쟁보다 더 잔인한 것을 상징했다. 무관심이었다. 전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체되고 싸움 한 번 없이 존엄이 사라질 때 시간은 과연 상처를 치유하는가 아니면 그저 견디는 법을 가르칠 뿐인가? 2번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권력은 결코 경기장에만 존재하지 않았다. 라커룸 위쪽에서는 침묵이 어떤 팀 미팅보다도 더 결정적일 수 있는 사무실에서 결정들이 내려졌다. 회장으로서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잔디 위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궁극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카시아스의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시기 동안 소통은 점점 사라졌다.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다. 주장은 변화를 감지했다.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클럽의 미래 서사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끔은 카시아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계약 논의는 다른 곳에서 진행되었다. 전략적 계획들은 그를 제외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외부에서 보기에 모든 것은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지지의 부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페레스는 공개적으로 카시아스를 비판한 적은 없었지만 그를 보호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중립은 종종 버림받음처럼 느껴진다. 클럽의 지도자가 대화 대신 거리를 선택할 때 한마디 말 없이도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최고 수준에서 충성심이 무관심으로 돌아올 때 과연 용서는 여전히 가능한 선택일까? 1번 사비 에르난데스. 이 상처를 가장 깊게 만든 것은 개인적인 모욕도 자존심의 충돌도 아니었다. 그것은 스페인 축구의 최고 수준에서 발생한 신뢰의 균열이었다. 수년 동안 카시아스와 사비 에르난데스는 황금 세대의 리더로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라이벌들을 침묵시켰으며 클럽의 색을 넘어선 당열을 상징했다. 그 당열은 클럽과 국가대표팀 사이에 내부적 긴장이 고조되던 순간들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분열된 충성심에 대한 소문, 닫힌 문 뒤에서 오간 메시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카시아스는 훗날 조화를 지키기 위해 나눴던 몇몇 사적인 대화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면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다고 느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그는 한때 이렇게 털어놓았다. 정직함이 의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공개적인 다툼도 극적인 대면도 없었다. 대신 친밀함은 거리로 대체되었다. 존중은 겉으로는 남아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졌다. 한때 동맹이라 믿었던 인물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한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공동의 승리가 침묵의 균열에 가려지고 대면 없이 신뢰가 무너질 때 과연 한번 깨진 것을 다시 세울 방법은 존재할까? 규율과 침묵으로 규정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이 목록은 완성되었다. 이 5개의 이름은 가장 요란한 형태의 증오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 조용히 감내해온 상처들, 아무 설명 없이 의심받은 충성심, 그리고 대면 없이 침식된 신뢰를 의미한다. 카시아스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고 복수를 추구한 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견뎌냈을 뿐이다. 이제 한때 숨겨져 있던 것들에 이름을 붙이며 그는 어떤 트로피만큼이나 자신을 형성해 온 한 장을 덮는다. 그러나 하나의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침묵 뒤에 묻힌 축구의 진실은 아직 얼마나 더 남아있으며 그것들이 소리내어 말해질 용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